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제2항의 추징의 대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도 7168 판결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형법 총칙의 몰수 및 추징 규정인 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2항 제1항 각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먼저 몰수와 추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란 빼앗을 몰, 거둘 수로서 빼앗아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니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거두어 들이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추징이란 몰수할 수 없을 때 추가해서 가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징을 하려면 일단 몰수의 대상이 됨에도 나중에 몰수를 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없었다면 추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몰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임의적 몰수와 몰수한다고, 즉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필요적 몰수가 그것입니다. 앞서 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임의적 몰수입니다. 반면에 뇌물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는 형법 제134조와 배임수혜로 취득한 재물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는 형법 제357조 제3항은 필요적 몰수입니다. 형법 제134조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7조 제3항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 이 배임수재입니다.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오늘 판례에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가 문제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될 뿐 물건이 아닌 것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될까요? 첫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1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에 사용한 권총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하려고 칼도 준비했으나 실제로는 권총으로 살인한 경우 칼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둘 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2호입니다. 가령 행사할 목적으로 5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했다면 형법 제207조 제1항의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5만원짜리 지폐는 통화위조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가 성립하는데 도박에서 딴 돈은 도박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둘 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5만원짜리 지폐를 1000장 위조해서 위조지폐 전문 매매상에게 장당 1000원으로 해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이때 갑이 취득한 100만원은 그 100만원 현금이죠. 100만원 현금, 바로 그 돈. 100만원은 범죄 행위로 생긴 물건인 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조지폐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3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이 A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나서 그 공기총을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총포 수입가인 B에게 선물해 버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B에게서 공기총을 몰수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몰수도 형벌인데 뭐 B한테 이런 형벌을 부과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유관계일 때 몰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란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범인 이외의 사람이 소유자인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인의 소유이거나 범인의 소유는 아니더라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물건, 즉 주인 없는 물건, 무주물은 몰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거,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그 범인 이외의 사람이 소유자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에 사용된 공기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B가 공기총을 선물 받았다면 이런 물건은 비록 현재 소유자인 B가 살인의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보았던 공기총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이 A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나서 그 공기총을 총포 수입가인 B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공기총이 A의 살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물을 받았다면 그 공기총은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당연히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공기총을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선물해버리는 바람에 공기총을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 즉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그 제2항에 의하여 갑에게서 공기총의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제 형법 제48조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도 7168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2018년 3월경부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웹사이트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은 2020년 3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웹사이트를 5천만 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심인 항소심은 갑에 대하여 5천만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선고가 맞는 것일까요? 일단 갑이 개설한 웹사이트는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웹사이트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갑이 개설한 웹사이트는 음란 동영상 배포와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 또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웹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웹사이트를 성명불상자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갑에게서 그 웹사이트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액인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것이 항소심의 논리입니다. 항소심의 논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항소심의 논리는 대법원이 보기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웹사이트가 과연 물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98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이란 모양이 있는 유체물, 유체물이라는 게 형체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유체물과 전기를 비롯한 관리할 수 있는 수력 등 자연력입니다. 즉 유체물, 모양이 있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과 형태는 없지만 그 전기를 비롯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두 개가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웹사이트는 유체물도 아니고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닙니다. 힘 자체가 아니죠. 웹사이트 자체가.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갑이 개설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일 뿐 물건은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브랜드 가치는 물건은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웹사이트는 그런 무형의 재산일 뿐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이어야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그래야 몰수할 수 없을 때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닌 무형의 재산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항소심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도 716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이 사건 각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닌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웹사이트를 매각하고 받은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48조가 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